세상은 왜곡되어 있으나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진리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시 음성을 들려주시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시대를 전한 지가 벌써 10여 년 되는데, 처음부터 저는 이 경제 저격수, 경제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이들의 그 존재를 전해 왔는데요. 마침 이 책을 제가 알게 돼서 그 책 내용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책의 저자가 바로 경제 저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전복시켰는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한 4번에 걸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경제 암살범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제 저격수 그리고 자칼입니다. 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손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사업하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손이 있는데, 그들이 고용한 경제 컨설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을 파헤친 분이 바로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과,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뭐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은 미국의 이권과 다국적 기업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 시장에 투입돼서 작전을 펼치는 비밀 요원입니다.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이권과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라는 것은 전 세계 문어발처럼 그렇게 뻗어 있는 기업들, 세계적인 그 글로벌 기업을 가리킵니다. 자, 저자 존 퍼킨스는 과거 경제 저격수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해서 책을 굉장히 많은 위협 속에서 2권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는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바로 기업 정치라고 합니다. 기업 정치의 그 실체를 실제로 증언합니다. 자, 기업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치인이 정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기업인들이 정치인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기업 정치입니다. 이 기업 정치에 3가지 중요한 축이 있어요. 바로 대기업입니다. 세계적인 바로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결탁하는 정부들이 있습니다. 이 3축이 바로 기업 정치의 3축입니다. 힘이 곧 정의다 하는 것이 바로 경제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데, 신세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짜여진 조직이라고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전해왔던 바로 신세계 정부의 그 실체와 그에 맞먹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1권에서는 196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자신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 저격수가 국가 전복 등의 활동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제2권에서는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이 느낀 점,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의 문제점, 그리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economic hitman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몰락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총과 이렇게 전쟁 무기로 했지만, 이제는 이런 전략으로 그들은 한 나라를 파산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서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서문에서 나는 경제 저격수였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경제 저격수들이 해외 곳곳에서 활약한 결과로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교관도 아니고 첩보원도 아닙니다. 이들은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는 경제 저격수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속여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털어내고 그 대가로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미국의 이권이 달린 곳은 어디든 가서 막대한 차관을 그 정부에 주선합니다. 이 빚의 노예로 삼는 겁니다.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만들어요. 그 나라를 말하자면 부흥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모든 천연 자원이라든가 상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거대 미국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따냅니다. 모든 이익은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채라는 덫에 걸리게 만들어서 해당 국가는 미국에 대해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바로 채권자가 됩니다. 미국이 채권자가 되고 채무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미국에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그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미국과 관계를 맺은 나라에는 산업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지도자들이 그 나라 지도자들의 정치적 입지는 튼튼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토목회사나 건설회사는 부강해집니다. 바로 적자 생존 법칙이 작동하는 세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전쟁을 일으키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일, 강의 댐을 건설하고 토착 문화와 환경을 파괴하는 일과 식량 부족, 물 오염, 불치병으로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에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경제 저격수와 이들을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되겠죠. 소수의 무리입니다. 이들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는 한정된 지구의 자원과 점점 증가하는 사람의 욕구, 이 사람의 가난할 때는 모르는데 잘 살게 되면 계속해서 더 많은 욕구가 생기나 봅니다. 노예 노동의 원리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 자신의 경제학 교수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엄격한 위계 질서가 있는데 꼭대기에는 명령을 통제하는 소수의 지배자들이 있고 그리고 밑바닥에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노동자들은 노예에 가깝다. 제 책에도 이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노스캐롤라이나 가면은 그 은행 벽화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벽화에 보면 그 내용이 잘 그림으로 벽화에 그려져 있고 제가 직접 찍어서 책에 넣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목적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이런 빚의 노예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계획이죠. 이런 제국주의 건설 욕망은 전쟁, 오염, 기아, 멸종, 학살 등 주 원인이 되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회가 극심한 사회 불안과 높은 자살률 그리고 약물, 남용과 폭력 등이 있다. 즉 사회가 잘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하다,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살하는 자살률이 높아지고 더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자, 경제 저격수가 눈을 돌린 나라를 보면은요, 그 나라에 가서 발전소, 고속도로,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차관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차관을 쓰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차관은 누가 빌려주었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이런 부를 가진 사람들이 빌려주었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은행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관을 제공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토목회사나 건축회사는 반드시 미국 회사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관을 해준 돈은요, 사실은 미국 땅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워싱턴 은행에서 휴스톤이나 샌프란시스코 등에 위치한 기업으로 옮겨지고 당사국은 빚만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개발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개발했을 때에 더 행복하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나은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한국은 보면 좀 건전한,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발과 그리고 나머지 그 국민들에게 그 이익이 어느 정도는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른 나라는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예, 우리가 그래도 굶주리지 않고, 예, 매일의 그런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금의 당사국은 빚만 지게 되는데요. 빚만 지고 그리고 원금의 이자까지 차관을 갚아야 합니다. 차관을 받아 프로젝트를 실행한 나라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그리고 높을 수밖에 없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만일에 그 차관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유엔에서 투표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영토 안에 군기지를 세웁니다. 석유나 혹은 천연가스 같은 중요한 자원이나 아니면 파나마 운하 같은 그런 곳에 통제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세계가 채권자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은 갚을 수 없다는 사실,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지구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지구의 역사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 세계 그 빚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의 빚이 얼마나 있는가 봤는데, 없는 국가가 전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빚을 준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잘 살게 되고,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신세계 정부라면 그것을 성취해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발목이 잡힌 국가는 정부 예산을 극빈자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전부 돈을 외채를 갚는 데 사용합니다.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아마존 우림 지역을 석유 회사에 팔아야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경제 저격수는 아마존 지역 석유 매장량이 중동 매장량과 같은 것으로 경제 저격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콰도르도 그들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우려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서 $100 원유가 생산되면 석유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바로 75% 가져갑니다. 자, 25% 중에도 그 나라 군사비 등으로 정부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100불 중에서 2불 50센트 그 적은 돈이 국민들을 위해서, 극빈자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수입은 이런 국제금융그룹이나 아니면 다국적 기업 내지는 군산복합체가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요. 제3세계 각국에서 상위 1%입니다. 1% 사람들이 국가 전체 부와 부동산의 70에서 90%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기업들 여러분 조사해 보시면 적어도 그들의 그 CEO가 외국인이 많을 수도 있고요. 투표권을 50%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때 유리하지 않습니까? 훨씬 그런 아마 주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은 우리나라 그런 상호가 붙어 있지만 외국 기업이 거의 다 수익을 가져간다. 롯데만 해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던킨 도너츠라든가 햄버거라든가,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바로 수입품이라는 사실, 내지는 외국 기업의 물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기는 하겠지만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그 천연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라든가 이런 자원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특별히 전후에 일본을 키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차관을 많이 해줬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경제를 키워준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맞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경제를 키워주었다. 계속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자, 미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공급하는 에콰도르는요, 거대한 우림 지역이 파괴되고 깨끗한 강이 더러운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쉐브론 텍사쿠 석유 회사가 미국의 회사인데요. 쉐브론 아주 유명합니다. 가는 곳마다 있어요. 1971년부터 약 20년간 석유 중금속 그리고 발암 물질로 오염된 독성 폐수를 매일같이 1,500만 리터 이상을 땅과 강에 쏟아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의 파괴는 물론 사람들이 병들고 암에 걸리고 석유 시추공을 막지 않아서 심지어는 동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는 일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 천연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 마찬가지예요. 필리핀도 동일합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이 잘 살았습니다. 차관 돈 빌리러 갔던 적이 있어요. 빌리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그 정도로 필리핀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지만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는요, 차가 앞에 달리고 있는데 아이들이 차가 워낙 도로가 열악하고 나쁘니까 차가 빨리 달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니까요, 그냥 달리는 트럭 위에 뛰어 올라가서 싣고 있는 뒤에 실어놓은 물건들을 밖으로 던져요. 그거 팔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페이크, 가짜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조작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는 전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은 기업들의 탐욕과 속임수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주범이 바로 경제 저격수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자본주의 위기는 세계적인 쓰나미의 시작이다. 자본주의의 폐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이익이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 폐단을 말하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형태의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쓰나미의 시작일 뿐이다.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총체적인 경제 위기가 기업들의 끝을 모르는 탐욕이 불러일으킨 결과물로 최근의 경제 위기는 제3세계와 세계 곳곳의 자원 보유국에서 다 탐욕을 채우지 못한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도 역시 착취와 사기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번 그 미국발 금융 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자연 현상적인 것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가와 기업이 짜고 국민에게 사기를 친다라고 이번은 증가하고 있어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인이 움직이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정치라고 합니다. 자, 세계 경제가 단일화되는 추세에서 수출 의존도가 한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수출이 많은 경제적 특성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역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지금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하나로 묶여 있어요. 자, 그래서 경제 저격수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 외에도 아이슬란드,
국가부도 에콰도르의 모라토리엄 지급정지라고 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그리고 오마르 토리오스 파나마 대통령 암살,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라크전, 사우디아라비아 돈 세탁 프로젝트, 그리고 이란 팔레비 국왕 축출. 팔레비 국왕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저격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팔레비 국왕 축출된 것도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제적인 사건의 뒤에는 경제 저격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 퍼킨슨은 1970년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 경제 저격수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은행, UN, 국제통화기금, 미 재무부, 포천 선정 500대 기업,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중동 국가에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유능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은요, 기업선의 노란하는 경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의 두 권의 책, 두 번째 책에 보면 경제 저격수의 고백 두 번째 책에서는 세계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해서 통찰을 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바로 전 세계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는 35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대학 그리고 및 경영대학원의 필독서가 될 정도입니다. 자, 경제 저격수 시절의 폴킨스는 국가 수반, 그리고 대기업의 CEO 등을 직접 상대하면서 바로 자신의 두 권의 책에 묘사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저자는 말입니다. 미국 안전국가보장국에서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월급은 국가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책임질 이유가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민간 컨설팅 회사의 경제 분석관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돌면서 개발도상국의 대규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필요한 각종 경제 지표를 산출하는 일을 하는데, 책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위에서 말을 합니다. 좀 높게 책정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경제 이런 이들이 산출하는 지표라든가 재무 이런 산출하는 지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들이 국제적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보고를 채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해당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부풀립니다. 정부가 막 부풀려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차관을, 돈이 없으니까요, 차관을 들여올 수밖에 없고, 동시에 미국 기업들이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목 회사라든가 건설 회사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미국을 떠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미국의 정부가 만일에 돈을 빌려줬다면 그 정부의 돈은 기업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예를 들어 한국에 왔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개발은 이루어졌어요. 뭐 고속도로를 놓을 수도 있고 항만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부 다 빚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어떤 식으로 갚을 거예요? 후손들이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국가나 세계적인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경제 지표, 재무제표도 조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인도네시아와 자바의 계량 경제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계량 경제가 뭔가 해서 봤더니요, 다양한 도출을 위해서 통계 조작이 가능하고 분석자의 구매에 맞게 조작된 통계 증명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풀리기도 하고 조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가령 국민 모두가 빚을 떠안게 돼도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국민 총 생산은요,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들은 모두가 빚을 떠왔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국민 총생산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을 보게 돼요. 자, 경제 저격수는 대기업과 미국 정부 일부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엘리트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제 컨설턴트라고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활동하는데, 그래서 현대판 이들은 바로 살인 청부업자다. 경제를 죽이고, 경제만 죽으면 경제만 죽입니까? 사람도 죽게 되잖아요. 자, 이 조직에는 대부분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그런 수습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경제학자들,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금융 분석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거대 기업의 금고나 거대 기업,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글로벌 기업입니다. 금고나 전 세계 천연 자원을 손아귀 위에 진 몇 명 부유한 가문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일한다. 많지 않습니다. 부유한 그런 사람들 몇 명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 선거 조작,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여러분 민주주의 방식으로 투표를 하지만 그 조작이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조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뇌물, 협박을 통한 과일취, 그리고 섹스, 살인 등의 온갖 수법이 동원됩니다. 자, 이들 나라들 중에 이렇게 곡물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죠. 바로 카길사라든가 몬산토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농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국제적인 그룹들이 그 농산물들을 가격을 싸게 이런 대기업과 상대했을 때 과연 시골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국적 그룹은 이렇게 박리담회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나이키 신발 많이들 신지요. 다 이런 나라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 월마트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 그로서리, 엄청난 큰 그런 뭐 백화점은 아니고 슈퍼라고 할까요? 월마트도 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시골 지방 골목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다면 상품으로 골목에 있는 상가까지 전시되어 있다라는 거. 만일에 여러분이 궁금해서 상품 하나 가져오면 저는 보면 알아요. 이것이 미국 제품인지 한국 것인지. 뭐 여러분이 먹고 있는 뭐 베스킨 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뭐 젤리 같은 것도 뭐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젤리 같은 거 하는 것도 사실 그 다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바로 이런 기업들의 수입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을 훈련시킨 여자가 있는데 클로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저자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정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세상은 당신의 쇼핑 바구니다.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다음에 쓰러뜨릴 나라이다. 베트남이요? 베트남에 우리나라 군대 파견했습니다. 이라크에도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파견하고 싶어서 파견한 거 아닙니다. 미국이 파견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국적 기업, 그중에 군산복합체라고 하는 군사 무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베트남과 베트콩에 다 무기를 팔아서 30년이 넘도록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승자가 없어요. 단지 이들 세계적인 기업들이 승자입니다. 그들이 돈을 챙겼으니까.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다음에 쓰러뜨릴 나라다. 인도네시아도 역시 타겟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고대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을 해라. 그리고 사람들은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더욱 충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의 담당
업무는요, 제3세계 국가들을 속여서 천년 자원과 자본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가장 먼저 미국 기업들이 갈망하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어디인지 찾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들이 언제부터 손봤을까요? 6.25 동란 때부터. 6.25 동란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고 남북한이 저절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기업의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팔아넘기도록 그 나라 지도자를 설득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뭐가 유익일까요? 자기는 권력을 얻게 돼요. 그리고 많은 물질을. 어떤 나라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원이 있어요. 아마존 우림 같은 경우 자원이 얼마나 많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개발할 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개발할 그런 인프라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구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때 선진국 미국이겠죠. 대부분이 미국입니다. 파견하는 경제학자인 경제 저격수를 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의 주된 활동이 한 나라의 권력자에게 절대 갚지 못할 차관 도입을 조언한다 라는 겁니다. 이때 권력자가 이 조언을 받아들이면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나 천년 자원 등은요, 민영화를 통해서, 민영화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 기업을 민영화 시킵니다. 민영화 시켰다라는 것은 이런 다국적 그룹이 가져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기업의 민영화를 통해서 헐값에 팔게 돼요. 제가 쳐주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 지도자가 이 조언에 저항하면 민주주의 선거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CIA 자객을 자칼이라고 합니다. 자칼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암살하거나 아니면 쿠데타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그 정권을 없애버립니다. 이란이 그래서 그렇게 미국을 저주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정권을 몇 번이나 엎었거든요. 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화로 보는 중동 역사에 대해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유혹에 넘어간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자국 국민을 착취하거나 천년 자본을 싸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결코 갚을 수 없는 차관을 도입하고 국가 자산을 민영화시키고 합법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나 혼자 잘 살면 그만이다. 이 잘못된 인식에 우리 후손들이 이제는 발을 디딜 틈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환경 파괴 주범은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배출하는 산업 폐기물이 환경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담 후세인의 경우처럼 모든 비난과 원망은요, 자국 지도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착취를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것이 자국의 경제를 살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더 못 살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돈을 한 보따리 들고 가도 휴지 하나 사기 어렵고 물건 하나 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지폐 돈은 불안 지폐 외에는 돈은 불안 지폐 지폐는요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자국의 돈을 다 버리는 그런 데까지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이 결국은 사형을 당하는데 자국민에게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말해요. 민주주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담 후세인은요, 미국의 친구였어요. 토끼가 잡혀 죽으면 사냥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말이 바로 토사구팽인데 사담 후세인이 대표적으로 토사구팽 당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국 대통령 부시
대통령 가문과 사담 후세인은 중동 지역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쓸모없어졌을 때 미국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나중에 보면 뒤에 있는 경제 저격수는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국의 지도자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원망은 자국의 지도자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저격수의 활동 뒤에는 중앙정보국의 바로 자칼, CIA의 자칼 암살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저격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말을 듣지 않는 국가는 사람들을 타도하거나 암살하기 위해서 민간 항공기를 추락시키기도 한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항공기가 추락되기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민간 항공기 수백 명이 타도 상관없습니다. 추락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런 은밀한 계획조차 실패로 돌아가면 다음 단계가 뭘까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자국의 군대를 파견하는 일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800 거의 30군데 정도 미군이 파견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미국은요 세계 경찰 국가 노릇하면서 사실은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으나 그 사이에 이 경찰과 이 기업들이 짜고서 천연 자원을 도적질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군산복 합체는 미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깁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 미국 병사들도 무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 나라에도 무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라크전에서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돈이겠죠.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 무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해버리고 나서 그 모든 비싼 무기들은 결국은 다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미국과 군산복 합체는 미국과 적대국 모두에게 무기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데, 자, 월남전이나 이라크전 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은 모두 미국 방산업체 무기들로 싸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군산복 합체는요 퇴역 군인들로 구성된 용병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이 용병들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이 용병들이 특히 몬산토 같은 경우에는 카길사 몬산토 이렇게 뭐 농사 관련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바로 용병이 있습니다. 그 부대가 있는데 이들 용병들은 실제 군대보다 더 막강하다나 그리고 무자비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바라볼 때 이거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구나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라크전에 들어간 총 그 돈이요 87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4분의 1만 이 돈의 4분의 1만 있어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과 필요한 영양분 그리고 위생적인 환경과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돈이 이라크전에 소모가 됩니다. 그것도 미국의 정부의 돈, 국민들의 돈입니다.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1960년 전 세계 인구 상위 20%와 하위 20%의 임금 격차가 30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제 저격수 활동으로 경제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1995년에 격차를 보니까 74대 1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란에서 1951년에 이란의 천년 자원과 국민들을 착취했던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만화로 보는 중동 역사에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영국이 그 나라 석유 자원의 75% 이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데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반란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모하마드 모사테크라는 총리가 있어요.
참 이분이 정치는 잘하지만 정치 잘하면 표적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뭘 했냐면 이란의 모든 석유는 우리 거다. 그래서 이것을 국유화하자. 그래서 국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영국이 가져가지를 못하죠. 영국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는 경제 저격수를 보내요. 자칫하면은 핵전쟁 우려가 있고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입니다. 커미트 루즈벨트를 급하게 됩니다. 자, 그는 반란 주동자들을 돈과 협박하게 됩니다.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을 통해서 거리 폭동과 시위를 벌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사데크 총리를 물러나게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쏙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커미트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붙잡히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요, 당시에는 CIA 소속이었어요. 근데 만일에 이 사람이 당시에 붙잡혔다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란을 통해서 모사데크 총리가 물러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때 모하마드 친미 성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하마드 레자입니다. 이란의 독재자로 등극하면서 팔레비 왕조를 열게 돼요. 그래서 이란이 그전에는 미국과 어땠다고요? 굉장히 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다음부터 그들은요, 이제 민간 업체에서 경제 저격수를 보내야 되겠다. CIA를 보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하고, 경제 저격수가 활동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제 기구 간의 공생 관계로, 그래서 국제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월급은 이런 민간 기업에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통났을 때에 민간 기업의 그냥 회사원 정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위험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보장국에서 보장국하고 정보기관들은요, 전부 자기네들이 경제 저격수를 발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처음에는 안전보장국에서 일을 먼저 발탁이 스카웃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자동적으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음모가 밝혀져도 국가는 빠져나가고 사기업의 그 탐욕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역수는 이렇게 국가기업, 민간기업에서 같이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월급은 민간기업에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나라의 경제를 장악하려는 미국의 음모로 1981년 에콰도르 하이메 롤도스 아길레라 대통령, 그리고 파나마 오마르 토리호스, 파나마 운하를 뺏기지 않으려고 대통령이 연이어서 항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미국의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저자는요, 바로 이런 대통령들이 우연한 사고에서 죽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는 그 사람들이 암살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양심 선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뇌물과 협박 등으로 20년 동안 4번이나 번복하면서 책을 쓰지 못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딸의 그 격려를 힘입어서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이런 제국이 탄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권력, 돈. 성경에 보면 그 4번째 국가, 짐승 국가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사자고, 둘째는 표범,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4번째
네 번째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7머리는 국가 지도자를 상징할 수 있고 10뿔이라고 했습니다. 10뿔은 10왕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왕을 거느린 세계 제국이 아닐까.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일 것입니다. 자, 책 출판도 다국적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대형 출판사는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속하지 않은 용감한 한 출판사가 목숨 걸은 거죠. 이 책을 출판한다는 것은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내용 전부 그가 경험한 것이고 실화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한 일은 사실을 바꾸고 조작하는 일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조직에 들어갔지만 이분은 빠져나왔고 책으로 그들의 음모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 미국의 지배계층은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딱 이것이 미국 정부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역시 지배하는 것이 기업 정치라는 거예요. 돈입니다. 돈이 세계를 지배하고 예수님께 그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말을 해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은 왕 되고 싶어 해요. 특히 세계의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욕심을 부리는 것은 뭘까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7머리 10뿔 짐승이 제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미국의 지배계층은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 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자, 미국의 지배계층이 옹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경제 이론입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 경제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서미스가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인데, 그는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려는 자신의 그 가난을 개선해보려는 인간의 본성, 그 본성 때문에 개개인의 경제 활동을 제동 없이 자유롭게 풀어놓아 준다면 개인은 스스로 최대의 이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장사해도 좋다. 수단 방법 가리지 말라. 이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덕분에 퇴폐적인 자본주의 문화 발생의 위험성은 그들에 의해서 스스로 안정적으로 조절될 것이다. 이 숨어있는 손, 거대한 이렇게 뒤에 숨어있는 손 말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조절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의 자유주의 경제 이론은 강대국이 약소 국가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경제 이론의 결과인데, 빈부격차가 증대되고 그리고 노동 착취가 심화됩니다. 예를 들면 영국과 중국이 청나라겠죠. 전쟁을 하게 돼요. 청나라에서는요, 이 영국에서 마약을 수출을 하려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마약으로 병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중국에서 마약하면 사형당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 나라 역사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100년을 홍콩을 양도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마약 전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나라는 마약을 팔려하고, 청나라 상인들이겠죠, 팔려하고 중국은 막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국이 져요. 그래서 뭘 합니까?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수입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외국살 거부하고 농부들 데모하고 했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라서 다 문호를 개방했고 수입품 지금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먹을 때마다 이것이 힘에 의한 것으로서 외국 자본의 것을 먹고 있구나. 왜곡된 세상입니다. 자, 미국 서브프라임 몰기지 파동으로 전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게 되었을 때, 이것도 조작된 사건이라고 이분은 파헤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이민을 갔을 때 저는 미국이 진짜 천국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흑인들, 빚을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흑인들입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우리 같은 사람은 크레딧이 나쁘잖아요. 없잖아요.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민자들, 외국 이민자들에게도 10%만 다운페이를 하게 되면 집을 주었어요. 집이나 차를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주 싼 이자로 2%씩 뭐 3%대에서 융자로 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천국같이 그 당시에는 보였는데 그게 다 뭐였습니까? 사실은 서브 프라임 몰기지 파동이 오기 직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부풀리는 현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쩌면 롯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그곳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 같고 꼭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와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곳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미국의 겉모습만 보고 현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품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경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빈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살려는 아무 그 능력도 안 되는 사람까지 집을 다 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거품이 꺼지면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부 파산하게 되면서 제가 그때 본 것은 동네를 걷다 보면은 거의 많은 집들이 비어 있어요. 파산을 하고 집을 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역사는 자연적으로 흘러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연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는 주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역사를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씨는 인터프리트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프리트는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시대는 해석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날씨를 지금 오늘날의 날씨는 거의 정확합니다. 일기예보로 보면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터프리트 하라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자 경제 저격수들은 이 모델을 미국 내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자이르, 필리핀도 그래서 손 봤죠. 자이르는 콩고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등의 지도자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한 정책과 기술을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미시간 등에도 적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도 그렇게 모든 자원을 빼앗기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대기업들은 엄격한 환경 기준이나 사회 기준을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말입니다. 환경 기준이 있어요. 환경 단체들이 그렇게 반대 시위를 하지만 법은 기업인의 편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강조하는 광고 기준이 있었고요. 대중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된 모든 기준들을 기업들이 지켜야 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법률을 모두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 암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기업을 고소하는 것을 보는데 나중에 기업이 패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산업 폐기물로 인해서 암에 걸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법률을 모두 폐지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국유지도 사용하고 개인이나 기업 혹은 정부의 엄청난 금액의 부채를 떠넘기는 수법. 미국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미국의 국채는 안전하다고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 가장 안전하겠죠. 그러나 전 세계 경제 붕괴가 왔을 때 국가는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기업들만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국가들조차도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째깍째깍 시계가 가면 갈수록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도 못 갚고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으니까 이자가 이자를 붙게 돼요. 계속해서 악순환의 그 고리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빚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빚 내서 집을 사보고 했는데 그 실상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빚을 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구나. 저는 그 뒤로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빚 내는 일은 빚 내서 뭘 하려는 시도는 잘 안 해요.
자, 공익시설이나 감옥, 기타 공공기관을 민영화시켜요. 감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토방위라는 명분 아래 경찰의 감시 권한 강화를 합니다. 제가 제일 신기했던 것이 한국에 다시 와서 경찰력이었어요. 아니, 사람들에게 맡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몽둥이 뒤에 딱 차고 권총 딱 차고 그리고 가면은 창문만 내리지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안 돼요. 총으로 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녔던 한 자매인가요? 그분 우리 교회는 자매였던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자매는요. 속도 위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달리다가 나중에는요. 경찰이 추격하다가 헬리콥터 같이 뜨게 돼요. 그러면서 경찰에 붙잡혀서 바로 수갑 딱 채우면서 혁대나 이런 것을 다 풀잖아요. 허리벨트도 풀어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여자가 너무 놀라서 오줌을 쌌어요. 바지는 흘러내리고. 경찰 권한이 말도 못해요. 이런 것들을 왜 했을까요? 기업에는 이익이 되고 민간인들은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어쩌면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저울처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악덕 기업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징적으로 자, 예수님은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어요.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상인들이란 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상인들이 울며 통곡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상인들을 대표하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엎으신 데는 상징이 있는 것이 재림 메시아가 오셔야 이 빚의 사슬에서 자유케 된다. 그래서 어쩌면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예수님께서 상인들과 왕과 상인들이 결탁한 금권 정치를 끝내실 겁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에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해요? 상인들입니다. 그들의 사치와 서로 치부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 정치입니다. 자, JP 모건이 그 기업의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JP 모건이 기업 합병도 있잖아요. 그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 합병을 통해서 작은 기업을 큰 기업이 다 이렇게 먹으면서 확장해 나가는 문어발 확장하는 거. 자, 혹은 통합과 기업 합병이나 인수 혹은 통합과 관련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JP 모건이.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억만장자 대부분은 JP 모건의 모범을 따라서 부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이 개척한 길은요, 직접 거래를 추진하는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주나 그 외 경쟁자들은 사정없이 척결해 버립니다. 근로자나 지역 경제는 엄청난 파괴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 인수 합병을 통해서 계속 작은 것을 먹고 나가요. 그러니까는 오죽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외국의 기업들이 지방 상권까지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지나가 보면 알아요. 웬만하면 보면 여러분은 원래 우리 그 한국의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보면 딱 알잖아요. 전부 외국 기업이에요. 자, 이런 거래는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 생산, 서비스를 생산하고 일을 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 중력 회의실에서 법률 사무소 아니면 투자은행 등에서 서류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원과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소수의 개인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위직에 앉아있는 CEO는요, 정부 관료나 언론, 구매 추세에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정부에.
자, 예를 드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공동 설립자입니다. 폴 알렌과 공동 설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CEO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자선가로서 자선 사업하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대판 악덕 바로 자본가의 전형이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999년 게이츠의 순자산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언론은 그를 1,000억 부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1995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 목록 1위입니다. 17년간 연속 미국 최고의 부자 1위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간 사회의 혁신을 몰고 온 진정으로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 업체를 사정없이 후려쳐서 모노발 기업, 그러니까 모노발식 이제 이렇게 인수 통합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을 합니다. 즉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경제에서 누가 이길까요? 어려운 질문 같아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보셔요. 골리앗이 이겨요. 경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돈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믿음으로만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것은. 지금은 진다. 왜냐하면 이런 악덕업자들이 잡아먹습니다. 이들이 바로 경제계의 골리앗이다. 경제계의 골리앗이 따로 있다. 라는 것은 만일에 이들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눈다면 전 세계 빈곤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이 경쟁업체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독점적인 위치를 악용해서 수많은 경쟁업체, 신생업체는 무조건 도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퓨터 그 데스크탑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은요 마이크로소프트 뿐입니다.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이 회사가 워낙 월등하구나. 그게 아니라 바로 다른 작은 그런 회사가 일어나면 전부 도산시켜 버렸기 때문에 독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데스크탑 소프트웨어는 다 그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후려치고 밟고 일어난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전 세계적인 갑부로 1,000억 그런 부자로서 그 이름을 떠치게 된 겁니다. 컴퓨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짐승 정부,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 7머리 10뿔 짐승이 통치하게 될 때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컴퓨터가 에러 없이 완전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막대기 666이 들어가야 돼요. 바코드 막대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비아 숫자 666이 아니라 바코드 숫자 666 3개가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 모든 상품에는 바코드가 찍혀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단계는 사람에게도 찍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봤던 이마에나 오른손에 들어가면 사람도 상품화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감시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souls of men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사람들의 souls, 영혼까지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상인들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장에서 난공불락의 위치를 차지한 후에 게이츠 내외는요 제3세계 빈곤 완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뉴스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3세계 너무 가난한 그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빈곤을 좀 완화시켜보자.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재단을 설립하게 돼요.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외면해 왔던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외 이미지를 그렇게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빌 게이츠는 제3세계 국가의 빈곤 악화에 일조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천년 자원을 빼앗고 그리고 주민들을 착취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나라에서 그 쌀을 많이 미국에 북한에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들은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네요. 누구들에게 갔을까요? 바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군인들에게만 가도 그래도 잘 간 것이라 생각돼요.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실제적으로는 그런 악덕 기업을 도운 것이지 사실은 제3세계를 도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제3세계에 약점이 될 만한 질병을 보내서 오히려 병을 일으키는데 코비드 19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도 우리 요거 영상 좀 삭제해 주세요. 또 유튜브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우리 영상을 안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삭제한 것으로 아는데 그 코비드 19의 그 원인이라든가 그리고 그 약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코비드 19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전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만큼 죽을 것인가 실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코로나 19 그 19에는 그 빌 게이츠 재단도 뒤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업무인가? 업무입니다. 시편 91편에 이런 전염병이 난무할 때도 하나님께서 1,000,000원이 둘러 진을 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주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이 흑암의 세력들 가운데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성경을 4개의 나라를 세상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국가를 붙였어요. 그래서 짐승 국가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덕적으로 믿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은요, 그 적정 가격에 치료약을 판매하라는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제약업체나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여러 가지 기업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으로 믿을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 그런 비즈니스 관행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에서 현재는 그 실체를 아는 많은 나라에서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무자비한 전술을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보이콧하려는 그런 운동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수백 건의 집단 소송 및 각종 소송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자 4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7명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보십시오. 숫자가 이렇게 몇 명 아니죠. 이들의 재산은 불어났고 났지만 미국의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없다. 그러니까 부자는 계속해서 더 돈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존 퍼킨슨은 고도의 금융 사회와 이 국민들의 낮은 그 윤리의식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사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갑부들이 일삼는 불공정 거래와 노동자 학대, 환경 오염 이로 인한 각종 재해들은 궁극적으로 주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만을 동경한다. 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죠. 기업들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 암살까지도 하니까요. 권력은 기업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가는 기업인을 위해서 일하는 세일즈맨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저격수는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등에 업고 이처럼
가난한 나라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나라 사냥꾼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과거에 사냥했던 바로 니무롯과 같은 권세입니다. 결국은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니무롯의 세계가 이제 다시금 부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니무롯이 바로 세계 정부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바벨탑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세계 권력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을 빚의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을 바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표를 집어넣어서 상품화하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합법적인 경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지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자원을 담보로 대규모 차관을 들여오고 말씀드린 대로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하게 만들고 그래 빚의 노예 만들어서 충성하게 한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 돌아가는 시대를 돌아가는 모든 일들과 시대를 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 허상의 나라에서 우리가 너무 소망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미래에 가지게 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우리도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모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나라만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